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화장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최근에는 화장지를 이용해 술을 만드는 영상이 한 국내 유명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역하고 맛없다는 최종 평가를 듣고 어떤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조주된 술은 맛이 없는 것일지 화학적인 이유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술 읽는 집님께 헌정합니다. 변기 막힘을 막기 위해 물에 잘 풀리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화장지로, 그리고 코를 풀거나 닦는 등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휴지라 부르며 편의상 지금부터 화장지로 지칭하겠습니다. 술 읽는 집 채널에서는 최근 화장지로 술을 만드는 영상을 공개하셨는데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즐겁게 구독하는 상황이고, 화학학 구독자 중에서도 추가 설명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왜 맛이 없고 역한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보는 해외 화학 실험 채널인 나일레드에서 몇 년 전 화장지로 술을 만드는 실험을 했고, 이를 참고해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당 고분자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뭐든 만들어 보려는 이론적 접근은 화학학 채널에서 예전에 다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면 섬유로 이루어진 옷으로 술과 폭탄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옷이냐에 따라 오히려 포상이 될 수도 있는 특별한 술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었죠. 결국 효모에 의해 효과적으로 술의 영혼, 즉 에탄올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포도당은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육탄당 중 하나이며 고리 형태와 사슬 형태 모두를 오가며 이룰 수 있습니다. 포도당 분자들은 물이 제거되며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축합 중합 반응을 통해 올리고당을 거쳐 다당류 형태를 이루는데 크게 녹말과 글리코겐, 그리고 식물의 섬유질인 셀룰로스로 구분됩니다. 녹말은 식물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 그 결합의 특성은 포도당의 특정 수산화 작용기가 입체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알파와 베타의 아노모로의 이성질체 구분, 그리고 연결된 탄소 숫자로의 지층에 따릅니다. 녹말은 알파 1,4 글라이코시드 결합을 기본으로 하며 약 25개에서 30개 포도당마다 알파 1,6 결합을 통한 가지를 형성합니다. 가지 유무에 따라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세부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글리코겐은 동물의 간과 근육에 에너지를 저장한 형태입니다. 가지를 보유한 아밀로펙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약 8개에서 12개 포도당마다 가지가 존재해 훨씬 복잡하고 조밀하며 구형에 가까운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 효소가 여러 말단에서 동시에 포도당을 빠르게 떼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조 다당류로 베타 1,4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합으로 인해 사슬이 곧게 뻗은 직선 구조를 가지며 사슬 간 수소 결합을 형성해 매우 단단한 미세 섬유를 만듭니다. 인간이 소화할 수 없으며 목질, 펄프, 종이, 화장지 모두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뜨려야 할 대상이 된 셈입니다. 식물을 구성하는 셀룰로스를 깨뜨려 단당류 형태인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야 하며 순면으로 이루어진 옷감 역시 같은 대상이 됩니다. 성분상 목화의 94% 이상이 셀룰로스이기 때문에 베타 1,4 결합을 끊어 셀룰로스를 글루코스로 만든다면 에탄올로 전환하는 것도 효모에 의해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옷으로 술을 만든다고 하니 굳이 그래야 하나 싶은 느낌이지만 현대사회는 목재나 옥수수 등 식물에서 얻어지는 다량의 폐셀룰로스를 이용해 바이오 연료를 만들고 있으며 그 핵심 물질이 바이오 에탄올인 만큼 산업적으로도 술을 만드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꿀 등 당분을 발효시켜 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곡물의 경우 녹말의 형태로 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로 만들어 당을 발현시킨 후 발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메가를 사용하는 방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보유한 녹말 분해 효소인 아밀레이스, 즉 침에 함유된 효소를 이용해 당을 얻어 발효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셀룰로스를 깨뜨리는 효소를 인간은 보유하지 않기에 셀룰로스 분해 효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법은 알았으니 이제 본론인 왜 화학약품 냄새와 역한 맛이 나는가의 원인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흔한 후보는 메탄올입니다. 많은 술에는 메탄올이 불순물로 함유되는데 유독 높은 함량을 갖는 주종은 데킬라입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다뤘지만 데킬라는 푸른 용설란을 재배해 잎을 잘라내고 용설란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알줄기인 피냐를 준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피냐가 과일처럼 달콤한 것은 아니기에
이번에도 특별한 작업을 통해 당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간단히 불에 구워주는 방식으로 열 처리를 통해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데 용설란 성분을 찾아본다면 당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지에 이 정도의 열 처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 셀룰레이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첫 작업은 두 영상에서 다른 방식을 사용했는데 강염기성 물질인 수산화소듐을 이용해 섬유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방식과 밥솥을 이용한 고압 조건에서의 수환경 열처리로 조직을 흐트리는 방법이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두 조건 모두 효율적이지만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려면 역시 수산화소듐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가열한다고 증기로 휘발되는 일은 없는 물질이니 간단한 안전수칙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화장지로 술을 만들 때 불에 굽지 않았는데도 메탄올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화장지 술에서도 메탄올은 반드시 생성됩니다. 목재에는 팩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메톡시팩틴이 보유한 작용기는 열분해나 효소에 의해 떨어져 나와 메탄올을 만들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메탄올을 비롯한 유해 혹은 불유쾌한 물질을 거르기 위해 증류 과정에서 초류, 중류, 후류의 과정으로 구분하는데 화장지 술 증류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초류를 걸러내셨으니 이 매캐한 물질은 메탄올은 아닐 것입니다. 본격적인 효소 반응으로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바꾸기 위해 효소 최적화 조건에서의 반응을 위해 환경을 조성했는데 먼저 pH를 약산성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젖산을 조금씩 첨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셀룰레이스는 pH5에서 최대 활성을 보이는 효소기에 젖산이든 구연산이든 무엇을 사용하던 산성도만 맞춰준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셀룰레이스를 첨가한 후 52도를 유지해 반응을 진행했는데 약간의 온도를 높이면 더 반응이 잘 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50도부터 효소 안정성이 매우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기에 되도록 딱 50도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산성 조건에서의 효소 반응 이후 별다른 정제나 중화 없이 효모를 투입해 발효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산성 조건에서 당분자는 부반응을 거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퍼퓨랄이 불유쾌한 향의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퍼퓨랄은 1821년 독일 화학자 요한 볼프강 되베라이너에 의해 처음 분리됩니다. 되베라이너는 주기율표의 탄생 과정의 시작이 되었던 세 개 원소들의 특별한 관계인 트라이아드를 제안한 인물이었으며 황산과 금속의 반응을 이용해 세계 최초의 라이터를 발명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되베라이너는 포름산의 합성 부산물로 소량의 퍼퓨라를 처음 분리했지만 이후 옥수수, 귀리, 밀기율, 톱밥을 비롯한 다양한 작물 재료를 물 조건에서 황산으로 증류하며 동일한 화학물질이 발생함이 확인됩니다. 문제는 퍼퓨랄이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을 보이며 단세포 생물에게는 돌연변이를 유발한다는 것, 그리고 간독성을 보유한 피부 흡수 위험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유사 구조를 갖는 5하이드록시 메틸 퍼퓨랄은 섬유질의 핵심 성분인 셀룰로스와 헤마이셀룰로스가 과도한 열이나 산에 노출되면 당이 분해되며 만들어집니다. 탄냄새 혹은 매캐한 화학물질 냄새의 주범입니다. 산 조건에서 발생하는 부반응으로 포도당으로부터 매캐한 5하이드록시 메틸 퍼퓨랄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후 추가적인 분해로 레뷸린산과 포름산으로 분해됩니다. 레뷸린산은 1840년 염산과 과당을 함께 가열하며 처음 제조됩니다. 과당을 뜻하는 예전 용어인 레뷸로스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산성물질로 역한 냄새를 갖는 물질입니다. 당연히 포름산 역시 포름알데하이드의 산화로 이루어지며 시큼한 맛과 망막 손상을 유발하는 등 유독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이 두 물질이 산성 조건에서 포도당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니 화장지로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잠재적인 위험성이자 지독한 맛과 냄새의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또한 쉽게 의심할 수 있는 화장지 제조 첨가제로 습강제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섬유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물에서 일정 시간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화학물질인데 폴리아마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줄여서 PEA 수지라 불리는 고분자 물질이 사용됩니다. 가열하거나 산처리 시 미량 잔류하는 반응물이나 부산물이 유리될 수 있으며 특유의 자극적인 화학적 냄새를 갖습니다. 그 색상도 약간의 누리끼리한 색을 가져 화장지 실험에서 효소 반응 후 노랗게 변한 용액에서 의심해 볼 수도 있죠.
또한 하얀 화장지를 넣기 위한 형광증백제도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누런 종이를 시각적으로 더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자외선을 받아 푸른빛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합쳐지면 하얀색이 되는 원리로 작용하는데, 다이소듐, 다이스틸벤, 다이설포네이트와 같은 스틸벤 유도체가 화장지에 주로 사용되며, 고온 증류나 강산 조건에서 방향족 고리가 깨지거나 변성되면 페놀계 화합물과 유사한 역한 냄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지의 전환으로 에탄올을 만드는 공정은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는데, 상업적 효소를 사용해 매우 정밀하게 제어된 환경에서 진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지만, 재생종이 공장 폐수 슬러지에 포함된 폐지 잉크나 계량제 등으로 인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를 통해 목재를 희석 황산으로 가수분해할 때 발효 저해 물질의 발생이 앞서 살펴본 퍼퓨랄과 5-하이드록시메틸퍼퓨랄, 레블린산, 포름산, 그리고 페놀류 화합물이 발생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포도당의 효모 발효는 단순할 것으로 보이지만, 발효가 일어나는 화학적 환경에 따라 첨가되지 않은 역한 냄새의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원하는 물질로 술을 만들 때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화장지 제조 시 첨가되는 습강제나 형광증백제는 인체에 유해할 잠재성이 있을 뿐더러 화장지로 술을 만들 때 불유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성 조건에서 포도당의 반응을 진행할 경우 퍼퓨랄, 레뷸린산과 포름산을 비롯한 화학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어 단계마다 필요시 정제나 중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